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격리 기준이 반영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홍콩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효과 등 검증하는 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잦아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기상이변과 재해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시급합니다. 국내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이 전국적으로 발족했는데 올해부터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고비가 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급 인사와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중국에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어느 때보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특별 입국 절차 마련, 제주도 무사증 입국 중지는 긴급하면서도 유용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도 새로운 격리 기준이 반영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위한 고시 재정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박능우 복지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이 가능성을 부인해왔지만 일본과 독일, 중국 등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특징이 측정을 해보고 하면은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에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증상도 없는 잠복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검출되는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입장은 무증상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고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중국 등에서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된 것이 방역 대책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최종 확인된 바가 없고 무증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상 초기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자가 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해서 정부는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증상자 개념을 더 확대해 중국 전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안에 폐렴 증상은 물론 단순히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입국해 열흘 넘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던 12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며 접촉한 사람만 138명으로 동행했던 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국내에 들어왔다가 뒤늦게 발견된 12번 환자의 이동 동선이 파악됐습니다. 검역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지난 12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을 방문한 뒤 거주지인 경기 부천으로 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 1박 2일 동안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오갔고 같은 달 24일과 25일엔 친척집이 있는 경기도 수원과 군포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만 현재까지 138명으로 파악됐고 동행했던 부인까지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추가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아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진단되기 전에 좀 지역사회의 동선이 많은 편입니다. 최대한 각 지역별로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와 소독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런 가운데 확진된 환자 중 일부가 중국 우한시의 우한국제패션센터 한국관에 근무했거나 방문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연관성이 발견된 확진자는 3번과 7번, 8번, 15번 환자로 모두 4명입니다. 비행기 옆좌석에 탔던 것으로 알려진 7번과 8번 환자는 이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일했고 3번과 15번 환자도 방문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들은 5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질병관리본부는 만약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2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만남이 잦은 노동자들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의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거리를 나온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인데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노동자들은 이 마스크만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손님 옆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화장품 가게 직원들은 밀려드는 사람들 탓에 자주 손을 씻기도 힘들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혹시 거기는 괜찮냐 아니면 상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의식을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지. 아무래도 고객이다 보니까 고객이 우선이라서. 좁고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과 머무르는 항공기 승무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이 마스크와 이 일회용 비닐 장갑은 직원들로 하고요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습니다. KF94 마스크와 니트를 장갑을 요구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자진 신고를 해서 양측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근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늘려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희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생산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최대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적발된 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은 졸업식 시즌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졸업식 풍경도 달라졌는데요. 학교 대부분이 강당 대신 교실에서 간소하게 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졸업식인데 대강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졸업을 맞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캐리엄 확산을 우려해 졸업식을 교내 방송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감기나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는 교실 복도에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도 TV 실황으로 지켜봅니다. 졸업장은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눠줍니다. 교가 제창을 끝으로 행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번뿐인 졸업식인 만큼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최대한 조심하자는 마음은 같습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좀 작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예상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막 개학한 재학생들 관리도 비상입니다. 교실 들어가기 전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 관문. 선생님들이 양쪽에 서서 학생 한 명 한 명 열도 꼼꼼하게 잽니다. 정상 체온을 넘어서는 학생들은 보건실로 가서 정밀 측정을 합니다. 그 후에 열이 나는 아동은 보건실로 이동하여 보건선생님께서 정밀로 다시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감염자가 잇따라 추가로 나오면서 일부 학교는 임시 휴업 일정을 발표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개학과 졸업 시즌 학사 일정마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어제 하루 동안 57명이 추가돼 모두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에서만 56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 후베이성에서만 2,103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2,829명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전체 확진자는 17,3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에게도 기생할 수 있도록 변형됐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가 술을 불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원리로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바이러스는 독자 생존할 수 없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생명체를 숙주세포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 박쥐에 기생하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인간 세포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기 위해선 우선 숙주세포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각기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수용체,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분자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러한 세포 수용체가 관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이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바이러스 역시 ACE2 단백질을 통해 인간 세포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ACE2 단백질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2003년 창궐한 사스와 2015년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개발이 이토록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홍콩 언론은 홍콩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전 단계라며 상용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었는데 실험실에서는 그게 작용할 거라고,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면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과 호주 연구팀은 각각 바이러스를 환자 몸에서 분리하고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 번째 확진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바이러스의 배양에는 보통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하면 표면 항원을 분리해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백신이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백신 성능의 관건입니다. 상용화 전 동물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임상시험에서 인체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합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백신이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스와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잦아 백신 개발이 더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시민 모임이 발족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의 역습과 곳곳의 대형 산불 그리고 열대 우림의 파괴는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회로 우리가 바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인간 자체도 좋은 인간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후 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이 전국적으로 발족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비상 선언문도 선포됐습니다. 전기 아껴 쓰기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주 1일 채식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80여 개 시민 사회단체와 광역의회도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기후위기 문제를 광주광역시에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정책적 또 제도적 필요하다면 예산의 뒷받침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면적 전환의 시대를 좀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세계 7위.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은 기후 난민을 막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요 집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주에서 무려 16년을 머물며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온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영예롭게 퇴역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여성 비행사가 된 미국의 우주인은 이번 주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8월 델타2 로켓에 실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를 출발한 스피처 우주망원경.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대형 망원경 프로그램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망원경으로 약한 열을 내는 별을 찾는 데 특화된 장비, 지구로부터 16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타란툴라 성운도, 40광년 떨어진 별 트라피스트-1에 행성 7개가 딸렸다는 사실도 스피처가 찾아냈습니다. And this team have used our Spitzer Space Telescope to determine that there are actually 7 Earth-sized planets orbiting the nearby TRAPPIST-1 star about 40 light years away. 당초 예정보다 11년을 더 머물며 16년간 경이로운 우주의 비밀을 전송해온 스피처 망원경은 스스로 스위치를 끈 뒤 영원히 죽지 않는 노병이 돼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료 제시카 메이어와 세계 최초로 여성 우주인들만의 우주 유영 역사를 쓴 미국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 국제우주정거장에 11개월째 머물며 여성 우주인 가운데 가장 오래 우주에 체류한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So I really actually miss chips and salsa the most. Of course I miss fresh fruit as well. And in terms of my first activity, hands down, it's going to be going for a swim on the Gulf of Mexico. 새해 우주에서 41살 생일을 맞은 그는 328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이번 주 지구로에 화려한 귀환을 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건조한 겨울철 화재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그중 숙박업소에서도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도 화재로 600여 명이 대피했던 소란이 있었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 시간에는 숙박시설 안전사고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